책상 옆 3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요즘 날이 추웠다가 요즘에 최근에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진짜? 너가 적응한 거 아니고? 아, 그런가? 아니, 저번에 한 10몇 도까지 떨어졌을 때가 있는데 이번 주는 한 영하 한 5, 6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가지고 예전보다는 좀 따뜻해진 것 같다, 뭐 그런 느낌? 오늘도 출근하는데 좀 별로 안 추웠잖아요. 저희 최근에 네. 그 이벤트 진행했었죠. 아, 그거 어떻게 됐나요? 아무도 이벤트는 참여하지 않았네. 망했습니다. 야. 이벤트는 망했고 그거 어떻게 뭐 다음에 돌려드리던지 아니면 더 좋은 곳에 쓰던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2022년의 제 첫 방송이죠. 오늘 좀 산뜻한 느낌으로 오랜만에 또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갖고 왔는데, 2022년 새해를 기념해서 오늘은 특집, 소원 특집 방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와 낱낱이 이루고 싶은 뭐 개인적인 소원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물건일 수도 있고 인생의 목표 같은 걸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물건을 하려고 했거든요. 죽기 전에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어가지고 할까 했는데 최근에 제가 그 반야심경 했잖아요. 거기서 항상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외쳤는데 물건을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했습니다. 조금 더 순수했을 때를 떠올려가지고 장래 희망과 관련된 얘기를 좀 가져왔어요. 장래 희망도 뭐 어떻게 보면 소원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 낱낱은 어릴 때 장래 희망이 뭐예요? 저는 장래 희망. 장래희망이 진짜 많이 변했는데 이제 맨 처음 기억나는 장래희망은 유치원 때 가수였습니다. 연예인 같은 가수? 춤도 추고. 핑클 언니들 같은 가수가 되고 싶었고. 아이돌.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건 진짜 어렸을 때 맨 처음 기억나는 희망이고 진짜 꽤 오랫동안 써왔던 장래희망은 제가 약간 만들고 그리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디자이너였어요. 그냥 뭘 디자인하는 거는 없고 그냥 디자이너. 그러니까 손으로 무언가 이렇게 그리면서 그런 걸 살고 싶었다. 뭐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 뭐 예를 들면 대학생 때나 아니면 고등학생 때 꿈은 뭐야? 그게 디자이너가 마지막인가? 그랬는데 그러고도 또 한참을 되게 돌고 돌다가 이거 옛날에 이분한테 이거 얘기하다가 생각난 기억인데 옛날에 이분한테도 무대 디자인 하고 싶었다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입시 끝 무렵에는 무대 디자인을 하고 싶었던 게 마지막 꿈으로 생각이 납니다. 학과 같은 것도 그런 쪽으로 일부러 가신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아까 그 학과가 기억나가지고 물어본 건데,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장래희망 많이 바뀌긴 했는데, 남자애들이 보통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뭐 축구 선수 같은 거 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뭐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걸 꿈꾸기도 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잠깐 전혀 다른 장래희망을 가졌던 때가 있는데, 이전에 우리는 보통 친구들이랑 논다고 하면 놀이터 가서 흙놀이 하거나 막 술래잡기 하거나 놀았잖아. 근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야외 활동이 조금씩 줄어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게임 한다고 밖에 잘 안 나간 거지. 뭐 유명한 게임 셀 수도 없이 많죠. 뭐 바람의 나라, 스타크래프트, 큐플레이, 크레이지 아케이드 등등 많은데, 메이플 스토리를 빼먹으시면 안 되죠. 나 쓴 추억의 게임이 메이플 스토리야? 딱 기억나는 게? 열심히 했었어? 근데 한 번도 2차 전직을 한 적은 없습니다. 맨날 2차 전직 하기 전에 다른 캐릭터 또 파고 또 파고 그 버섯만 떨어졌다가 야. 멀리 못 갔구나. 발로 뜨면 숨고. 그러지. 한때는 우리가 게임이라는 게 엄청 사회적으로 안 좋은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엄연하게 한 예술의 장르로 인정받기도 하고 또 뭐 직업 같은 것도 많이 생겼죠.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순수했던 그런 때를 좀 떠올리면서 오늘은 우리가 좋아했던 그 시절 그 게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갑자기 게임이요? 처음에는 저도 그 게임의 메이플 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메이플 스토리에 좀 근본적인 스토리 라인 같은 게 있잖아. 헤네시스가 왜 생겼고 엘레니아가 왜 생겼고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좀 찾아보니까 스토리가 똥망이라고 하더라고.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막 그때그때 끼워 맞추고 재미도 없고 그런 평가가 많아가지고 좀 보류를 하고,
뭐 하지 하다가 대한민국에 또는 전 세계에 프로게이머라고 하는 직업을 만들고 또 e스포츠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고 현재 게임 시장을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 이야기를 좀 가져왔어요. 스타크래프트 들어봤어요? 그렇죠. 쇼미더머니를 아주 많이 쳤습니다. 하기도 했어 실제로? 뭐 테란, 저그, 프로토스 이런 거 알겠구나 그러면. 그치. 오늘 할 건 뭐냐면 게임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스타크래프트의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 어렸을 때 낱낱도 그랬던 것 같은데 게임 속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꿈을 꿔본 적 있지 않아요? 없어요. 없어? 저는 솔직히 이 메이플 스토리 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흥미롭게 꾸준하게 게임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2차 전직을 못했구나. 게임을 잘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력도 안 되고 실력이 잘 안 되고 흥미를 꾸준히 갖지도 못했고. 맞아. 내가 유일하게 잘한다는 게임은 배그밖에 없었습니다. 모바일. 아니 관심은 있는데 굳이 막 이렇게 오랫동안 하진 않은 그런 거구나. 그거가 왜 재밌는지 모르겠다. 게임이라는 게 차라리 책 읽는 게 더 재밌다. 굳이 선택하자면. 아니면 밖에 야외 활동하거나 만들거나. 그런 거를 약간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막 바람의 나라 부여성에 살고 싶거나 아니면 메이플 스토리 막 헤네시스 같은데 게임 속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 꿈을 꾼 거지 한참 말해서. 그 중에서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들어가서 막 외계인이랑 싸워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 어릴 적 뭐 이런 작은 소원이 기억나기도 하고.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게임 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스타크래프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소설적인 스토리가 있다고. 어떻게 보면 뭐 테란이 왜 생겼고 프로토스랑 테란이랑 왜 싸우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세세한 설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위에 나왔던 뭐 메이플 스토리도 그렇고 우리는 몰랐지만 왜 걔네들이 싸우고 장로스탄 아저씨가 왜 편지를 배달하라고 하는지 다 내용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뭐 사실 그런 거 모르고 게임하죠 그냥. 그런 것을 모아서 스타크래프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서사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판타지 소설 읽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 이게 낱낱이 말했던 것처럼 왜 소원 특집에 들어왔냐면 어릴 때 지나갔던 여러 장래 희망 중에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장래 희망이 있었거든요. 게임을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그런 소원을 빌었던 게 좀 기억나고 낱낱 들어봤을 것 같은데 뭐 홍진호 이런 분들은 프로게이머기도 한데 거의 연예인처럼 유명하기도 하죠. 올해 홍진호의 해 아닙니까? 왜? 2022. 맞네. 둘둘둘둘이구나. 그리고 홍진호님, 뭐 임요한님 같은 워낙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1998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인기가 엄청 많다 보니까 2017년 비교적 최근도 아니네. 벌써 5년 전이구나. 2017년도에 리마스터라고 해가지고 그래픽을 한번 다 뜯어 고쳐서 재출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당연히 추억이 좀 떠올라가지고 돈 주고 구매해서 게임도 했었고 그때 이 스토리를 한번 정확히 보게 됐거든. 그 내용으로 오늘 한번 1시간 안에 우주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볼게요.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조금 먼 미래 지구에서 시작해요. 우리가 사는 지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게 마찬가지인데 미래는 더 힘든가 봐. 지구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시 설정에 인구가 약 270억 명이 있다고 하거든. 지금 지구에 한 80억 명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의 3배 이상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나오고 당연히 개인 간의 어떤 격차라든지 국가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자원 갈등 같은 것 때문에 전쟁이 끊임없이 발발하던 때입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해결을 해보자.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지구 정화 운동을 하기로 합니다. 지구 정화 운동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합법적인 살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을 좀 많이 죽여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인 인간의 숫자를 줄이겠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 많은 인간들이 죽어가는데 그때 어떤 한 과학자가 이런 생각을 해. 지구 안에서 사람을 자꾸 죽이니까 막 피비린내도 나고 막 기분도 안 좋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우주 밖으로 갖다 버리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좋게 말해서 우주 개척 운동을 합니다. 범죄자들을 깡그리 모아가지고 약 4만 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우주선에 태워가지고 멀리 보내버려요. 근데 우주선이 잘 날아가다가 중간에 오류가 좀 생겨가지고 항로가 꼬여서 어딘지 알 수 없는 우주로 떠나게 되거든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어쨌든 그 범죄자들 4만 명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찌어찌 주변에 그나마 인간이 살만한 곳에 정착을 한다고 먼 우주 어딘가에 총 3대의 우주선에 4만 명이 타고 있었는데 우주선이 각기 다른 곳으로 가서 퍼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인간들을 테란이라고 부르게 돼요. 실제로 테란은 인간이긴 한데 지구에서 쫓겨난 우주에 사는 범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먹고 살기 힘들긴 했는데 당시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나름 잘 정착을 했나 봐. 근데 그 중에서도 우주선이 총 3대가 있다고 했죠. 우주선별로도 기술력이라든지 보급품을 가지고 있는 게 차이가 나가지고 발전 속도에 격차가 생긴다고.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던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또 일으켜요. 거기서도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근데 기술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일 잘 나가던 테란이 다른 테란을 다 흡수하게 됩니다. 내부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이때쯤 해가지고 애매한 평화 속에서 테란들이 먼 우주에서 살고 있는데 이때 한 가지 위협이 접근합니다. 바로 근처에 있던 차우사라라고 하는 행성에서 처음 보는 괴 생명체가 등장한 거야. 걔네들을 저그라고 부르는데 저그는 뭐 낱낱은 봤을 것 같긴 한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보면 영화 왜 에일리언에 나오는 괴물들 있죠? 막 이빨 날카롭고 사람 잡아먹는 괴물들 그냥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우주에 사는 좀 포식자들. 실제로 저그 자체가 에일리언을 모티브로 따가지고 만든 거기도 하고 그런 괴물 저그들이 테란을 막 공격을 하는 거지. 왜 공격을 하는지 알아보니까 저그들은 인간들 중에 특수한 확률로 초능력을 부릴 수 있는 인간이 태어나거든요. 테란 진영에. 그 테란을 잡아먹어가지고 자신들이 초능력을 흡수해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테란들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우주에서 저그랑 테란이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을 멀리서 지켜보던 프로토스라고 하는 또 다른 외계인이 있습니다. 프로토스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인간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훨씬 더 그쪽 우주에서 먼저 살면서 뛰어난 기술력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던 애들이라고 보면 돼. 제 최애 팀이었어요. 아 그래? 왜냐면 수정 그거를 짓는 게 그거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수정이 예뻐가지고. 그리고 약간 피라미드 같은 그 건물도 있고. 맞아, 그 사원 같은 게 있죠. 걔들이 실제로 그 수정으로 인해서 무언가 힘을 얻어가지고 먹고 사는 애들이 맞아. 있거든. 뭔가 그런 게 약간 이쁘고 약간 신비롭게 느껴지잖아. 거기 보면 그 질럿 같은 거 보면 거의 체형이 인간이랑 비슷하잖아. 맞아, 이족 보행하고 팔다리 달려 있고 한데 약간 홀쭉해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외계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발달한 인간 같은 느낌 보면 되겠지. 이쯤 해가지고 스타크래프트의 세계 종족인 인간인 테란과 그 다음에 에일리언인 저그, 그 다음에 우주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 프로토스가 서로를 인식하게 돼요. 잠깐 빠져나와가지고 프로토스 얘기를 좀 해보면 프로토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주에는 원래 젤라가라고 하는 우주 원시인들이 살았거든요. 걔들이 우주를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스스로 번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애기도 키워보고 싶고 가정도 꾸리고 싶은데 종족 번식이 안 되니까 우주를 떠돌다가 한 행성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던 동물들을 걷어 키운다고. 인간으로 치면 뭐 반려동물 키운 느낌이죠. 그때 키운 우주 생명체들을 이제 프로토스가 됩니다. 프로토스도 태초에는 그냥 원숭이 같이 무리 생활을 하던 동물이었는데 젤라가라고 하는 그 우주인이 잘 키워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신체적 진화와 기술적인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쪽 우주를 지배하는 약간 고등 종족이 된 거지. 태양계에서는 인간이 지배하고 반대편에서는 프로토스가 지배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때 젤라가가 프로토스랑 함께 행복한 우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프로토스 애들이 사춘기가 와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거지. 엄마 말 듣기 싫고 막 젤라가가 시키는 거 하기 싫고 하니까 젤라가한테 대든다고. 그러니까 젤라가가 삐져가지고 프로토스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프로토스는 갑자기 젤라가가 간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떠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다가 젤라가를 붙잡으려고 좀 과격하게 붙잡아요. 젤라가가 살던 집이랑 짐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못 가버리게. 그거를 보고 젤라가 입장에서는 나름 충격이겠지. 그러니까 사춘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건 좀 선 넘었다 싶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 짐을 두고 몸만 홀랑 떠나버려요. 그때부터 프로토스 내부에서는 큰 혼란이 시작돼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네가 잘못했네, 누가 잘못했네 싸우다가 민족 전쟁까지 번져가지고 긴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뭐든지 시간이 약이죠. 시간이 좀 흐르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반성을 하고 더 이상 동족끼리 싸우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평화를 되찾고 더 이상 그 부모 같던 젤라가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도 젤라가처럼 다른 우주 생명체들을 잘 보살펴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프로토스가 이때부터 잘 살게 됩니다. 고등 생명체의 약간 뭐 역할이나 책임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 여기까지가 프로토스가 어떻게 우주에 살게 되었는지 이야기고, 저그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여기 프로토스한테 집 나온 젤라가 있죠. 걔네들이 자식 농사가 쉽게 말해서 망한 거야. 그래서 슬퍼하면서 자책을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자식 농사를 다시 한번 잘 지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또 근처 다른 행성에 정착해요. 거기에서 한 애벌레를 키우게 되는데, 이 애벌레가 특징이 뭐냐면 다른 생명체에 기생을 하다가 그 생명체를 잡아먹고 그 장점을 흡수한 애들인 거야. 즉 기생충인 거지. 이걸 보고 젤라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좀 생명의 어떤 신비 때문에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그 애벌레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그 애들을 저그라고 부르게 돼요. 젤라가가 저그를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프로토스를 키울 때 왜 실패했지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애들을 너무 풀어줬구나. 너무 각자에게 자유를 주니까 통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그 애들은 어떻게 하냐, 한 명의 완벽한 생명체가 모든 조직을 다 관리하도록 만들어버려. 쉽게 말하면 여왕개미 같은 느낌이지. 여왕개미의 통제 아래서 완벽하게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초월체라고 하는 저그 종족을 모두 이끌 수 있는 한 생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저그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상 젤라가 얘네들도 정상은 아니에요. 스토리상에서 보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약간 신적인 존재로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 가지고 이거 키우고 저거 키우고 막 실패하다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그랑 프로토스랑 막 전쟁까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젤라가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생각으로 초월체를 만들어 가지고 저그를 번성시키는데, 그때 젤라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실패하고 지금 거의 성공의 직전까지 와 있는 거야. 만날 같으면 어떨 것 같아? 젤라가면 뿌듯. 뿌듯? 뭐 그렇겠지. 꿈꾸던 가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아하고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이 초월체라고 하는 여왕개미가 젤라가 앞에선 착한 척을 하다가 뒤에서는 계획을 짜가지고 나중에는 젤라가까지 잡아먹어요. 젤라가를 흡수를 해가지고 젤라가의 모든 지식과 힘을 가지게 되고, 초월체가 한순간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진화를 해서 저그라고 하는 거대한 군단을 이끌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테란, 프로토스, 저그가 왜 등장했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다시 메인 스토리로 가보면 앞에 초능력을 가진 인간을 흡수하려고 하는 저그랑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테란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다고 했죠. 그거를 프로토스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왜 보기만 했냐면 프로토스는 말 그대로 우주 원주민 같은 애들이니까 다른 종족이 뭐 하던 나한테는 뭐 큰 피해 없지 않나? 그런 느낌으로 관찰을 한 거야. 워낙 기술력의 차이가 크다라고 느끼니까 테란이던 저그던 자기한테는 신경이 안 쓰인 거지. 약간 하등 종족 같은 느낌으로 간섭하지 않고 있다가, 뭐 약간 어떤 느낌일까? 지구로 치면 인간이 저기 사파리 초원에 사자랑 하이에나랑 막 싸움을 한다고 하면 뭐 그냥 싸우는가 보다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을 텐데, 나중에 이 사자들이 인간까지 공격을 하게 되면 인간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 느낌으로 프로토스한테 조금씩 테란과 저그가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면서 프로토스까지도 이 전쟁에 끼어들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스토리의 시작이에요. 테란, 저그, 프로토스 세 종족이 한 우주 공간에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스타크래프트 행성 전쟁이지. 잠시 보면 어릴 때는 우리가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테란 쪽에서 되게 응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랬어? 넌 아니었어? 응. 프로토스가 좋았어? 인간은 왜 싫어? 아니, 그게 재미가 없어서 테라는. 그러니까 플레이하는 재미가 없다? 어. 그냥 그 수정차가 이뻐서 키운 거 나는 아닙니까? 캐리어를 제일 좋아했거든. 그 커다란 배?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인 테란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다들 각자만의 싸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각자만의 종족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요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던 부분인데 낱낱은 아니었구만. 넘어갈게. 저그들이 막 미쳐 날뛰면서 여기저기서 막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테란 측에서는 짐 레이너라고 하는 군인이 저그를 막고 있었어. 짐 레이너가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약간 주인공 같은 느낌인데 저그 세력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짐 레이너가 죽을 위기에 처하거든요. 그때 맹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짐 레이너를 구해줘요. 이때부터 주인공인 짐 레이너가 생명의 은인인 맹스크랑 다니면서 전쟁을 막 하는데 그때 맹스크의 부하였던 사라 캐리건이라고 하는 여자 첩보원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집니다. 둘이서 주인공인 짐 레이너랑 사라 캐리건이랑 행복하게 전쟁을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함께 어떤 임무에 파견되는데 저그랑 프로토스랑 싸우고 있는 그 행성에 가가지고 그걸 관찰하라고 하는 임무를 받아요. 근데 파견되면서 관찰을 시작하자마자 프로토스가 패배하고 다 철수해버리니까 저그가 그 행성 전체를 다 먹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짐 레이너랑 캐리건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맹스크한테 구조 연락을 한다고 여기 좀 구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맹스크는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이걸 무시하고 도망쳐. 어쩔 수 없이 캐리건이 연인인 남자친구인 짐 레이너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해서 짐 레이너가 먼저 탈출시킵니다. 당연히 짐 레이너는 화가 엄청 났겠죠. 맹스크랑 이별을 하게 되고 혼자 독자적인 세력을 꾸려가지고 캐리건을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녀요. 캐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그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도망도 못 치고 있으니까 잡아먹히기 직전이겠죠. 저거 안 먹혔어? 잡아먹히지 않고 자세히 보니까 저그가 찾고 있던 초능력 인간이 있었잖아. 캐리건이 알고 보니까 초능력을 가진 인간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캐리건을 흡수를 해가지고 그 저그의 지휘관 같은 걸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캐리건인데 내부 조직 같은 것들은 다 적으로 바꿔가지고 에일리언 인간 같은 걸로 바꿔버린 거지. 이때부터 저그가 엄청난 캐리건이라고 하는 전쟁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다녀요. 다 휩쓸면서 뭐 테란 이기고 프로토스 이기고 하는데 이때가 약간 흐름이죠. 그러니까 프로토스 본토까지 쳐들어가가지고 프로토스의 고향까지 싹 밀어버린다고.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게 프로토스가 그렇게 허접한 애들이 아니거든요. 과학기술력이 엄청나게 발달한 외계인으로 등장하는데 이 캐리건의 등장과 함께 좀 허무할 정도로 한 번에 패배해버려. 어떻게 보면 방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프로토스는 고향 땅을 떠나면서 훗날을 도모하면서 도망을 치는데 이때 등장한 프로토스의 영웅 테사다르라고 있습니다. 테사다르라고 하는 프로토스 군대의 총지휘관 같은 느낌인데 이 양반이 전쟁 중에 내부에서 반역자로 모함을 당해요. 그래서 사형까지 처할 위기에 당해가지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테사다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차피 죽을 거라고 하면 내 종족인 프로토스를 위해서 희생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아까 프로토스 고향 땅에 저그것들이 점령했다고 했죠. 거기에 초월체도 이사 와 있었거든요. 거기 땅이 좋으니까. 그걸 눈치챈 테사다르가 어차피 죽을 거면 얘랑 같이 죽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아까 남나씨 말했던 캐리어 있죠. 캐리어에 혼자 올라타가지고 초월체랑 꽝 부딪힙니다. 자살 폭탄 테러 하는 거죠. 그래서 초월체와 테사다르가 함께 죽으면서 잠시 전쟁이 멈추게 돼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우주에 테란, 저그, 프로토스 3개 종족이 있었는데 서로 각자의 고유한 사정으로 전쟁을 하게 됐죠. 그때 저그가 엄청난 위력으로 프로토스 본토까지 점령을 했다가 프로토스의 영웅인 테사다르가 희생을 하면서 저그의 지배자였던 초월체를 죽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그의 상황이 어떻냐면 지배자가 없어지니까 큰 혼란이 오겠죠. 수많은 저그 병력들이 통제가 안 되고 서로 막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낱낱이 캐리건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저거 흡수해야지. 내 위에 있던 상사 없어졌고 나도 힘이 세고 하니까 저그를 먹고 싶겠지. 저그를 먹으려고 계획을 짜는데 혼자서는 좀 무리야. 왜냐면 저그 세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캐리건 이외에도 좀 라이벌이 몇 명 있던 거지. 그 라이벌을 혼자 처리하기는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좀 현실 감각이 좋은 것 같아. 프로토스랑 테란한테 평화조약을 맺자고 해요. 평화조약을 맺어서 협력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저그를 통제하는 데 도와주면 마치 그 영화 신세계 봤어요? 안 봤어? 거기 보면 그 중구형이라고 나오는데 중구형이 그 회장님들 모아놓고 그 유명한 대사 하는 거 있어. 살려드릴게. 그런 것처럼 캐리건이 프로토스랑 테란한테
너희들이 내가 통제하게 도와주면 너희들한테 피해가지 않게 내가 저그 다스릴게, 살려드릴게 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테란에서는 짐 레이너 있죠? 사라 캐리건의 전 연인이었던 캐리건이 부탁을 하니까 도와주겠다고 하고, 프로토스에서는 제라툴이라고 하는 뭐 군인이 오케이라고 해가지고 테란, 저그, 프로토스 이 세 종족이 합심을 해서 캐리건을 도와줍니다. 어찌어찌 일이 잘 끝나갈 때쯤 캐리건이 저그를 거의 다 먹었어. 근데 가만히 있을 캐리건이 아니죠.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먼저 배신을 때립니다. 프로토스의 군인들을 싹 죽여버리고 도망쳐버려. 그러니까 제라툴은 당연히 자기 종족을 배신한 캐리건을 용서할 수 없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복수를 꿈꾸게 되고, 짐 레이너는 어떨까요? 자신이 믿었던 연인에게 배신을 당한 느낌인 거야. 현타가 왔겠죠? 현타가 와가지고 막 술을 마시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간이 약 4년이 흘러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술독에 빠져있던 짐 레이너가 갑자기 뉴스를 보는데, 한동안 조용했던 저그들이 다시 한 번 더 다른 행성들을 침공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걸 본 짐 레이너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 번 더 전쟁을 준비하게 돼요. 자신의 손으로 뭐 캐리건을 좀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다짐을 하면서 다시 막 운동하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제라툴이 짐 레이너를 찾아봐요. 제라툴이 짐 레이너한테 이런 말 합니다. 캐리건이 우리 프로토스를 정말 많이 죽였기 때문에 괘씸한 건 맞지만 그녀 역시 자신의 의지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즉 저그화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것들을 죽이고 다닌 거지 원래 애는 착해,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캐리건을 다시 인간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왔으니까 너랑 내가 힘을 합쳐가지고 캐리건을 인간으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위에 나왔던 그 프로토스 저그 만들었던 젤라가 있죠. 젤라가가 숨겨둔 마법이 있는데 그 마법을 발동시키면 캐리건을 인간으로 돌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 얘기를 듣고 레이너, 테란과 제라툴, 프로토스가 합심을 해서 젤라가의 마법을 찾으러 떠나요. 잠깐만, 근데 다른 얘기 해보면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 스타크래프트 팬들 사이에서 되게 논쟁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캐리건이 인간일 때는 착했던 거는 뭐 맞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저그가 되어가지고 다른 종족들을 죽이고 배신하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게임 안에서는 인간인 캐리건과 저그 캐리건을 따로 보고 인간인 캐리건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어떻게 좀 감싸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지. 물론 뭐 전쟁 상황이니까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얀나한테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위의 상황은 좀 게임적인 거니까 좀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비유를 해볼게. 어렸을 때부터 킬러가 되기 위한 어떤 세뇌라든지 교육을 계속 받아왔던 사람이 있다고 해봐. 당연히 성장을 해서 훌륭한 킬러가 돼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이고 다녔겠죠. 그럼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을 처벌해야 되냐? 아니면 처벌할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어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막. 근데 저는 처벌은 하되 그 처벌 방식을 약간 제사회하는 방식으로 약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 사형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해가지고 가둬서 다시 재사회화를 하는 거지. 아, 격리는 시켜놓되 대신 거기서 뭐 교육도 시키고 사회화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사회로 나올 수 있게. 그럼 또 죽이면 어떡해? 그때는 이제 진짜 죽여야지. 근데 그냥 죽여? 근데 제 기회를 너무 안 주는 거는 너무하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강요 당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한 번은 더 기회를 주고 교육을 좀 시켜볼 필요가 있겠다. 단순히 보면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인 게, 뭐 격리를 하던 죽이던 큰 상관없이 어쨌든 처벌을 좀 가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처벌을 그게 약간 그 사람에게 처벌이지. 스스로에게는. 단순히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렇게 모든 상황을 다 따져가지고 결과를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느낌으로 또 보면 킬러 자신도 따지고 보면 내가 남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죽여도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자신도 남에게서 언제든지 죽여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킬러 자신도 국가적으로 어떤 처벌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당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역지사지 같은 느낌으로. 근데 이거는
인간 대 인간의 상황이잖아. 킬러도 인간이고 죽는 것도 인간이고 판단도 우리가 하는 건데 스타크래프트를 예로 들어본다면 인간과 적이라고 하는 다른 종족끼리의 문제죠. 또 다른 질문 해볼게. 1번처럼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인간 대 외계인으로 보고 A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외계인들을 죽였다라고 보면 그 A라는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봐요? 외계인을 죽였어도? 그러면 반대로 외계인 A가 있고 그 외계인 A가 많은 인간들을 죽였어. 그럼 그 외계인 A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보고 인간인 우리가? 결국에는 목적성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게 전쟁 상황이라고 예를 들면 인간이랑 외계인이랑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A라고 하는 장군이 외계인 군인을 많이 죽였어. 그러면 우리는 그 군인을 처벌하자고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성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다른 비유를 해보면 도축업자들 있잖아. 소와 돼지를 평생 많이 잡으신 도축업자가 있다고 하면 그분은 우리가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인간이 먹기 위해서 좀 과장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잡는 것이니까 그건 괜찮은데 그런 목적성 없이 그냥 단순하게 돼지와 소를 많이 죽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쁜 짓이든 처벌이든 우리는 어떤 목적성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애덤 스미스가 왜 전에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요? 행위의 결과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감정을 보인다라고 했잖아. 그런 얘기를 잠깐 해봤던 겁니다. 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좀 돌아갈게요. 게임으로. 어쨌든 게임에서는 인간 캐리건에게 좀 집중을 해가지고 저그와는 좀 달리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까 레이너가 캐리건을 사람으로 돌리기 위해서 마법을 찾으러 갔다고 했죠. 테란과 프로토스가 잘 힘을 합쳐가지고 젤라가 유물을 찾아요. 그리고 그 마법을 발동시켜가지고 그 발동으로 캐리건이 인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막 인간으로 돌아온 따끈따끈한 캐리건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지고 레이너가 간병을 하고 있는데 그때 캐리건이 인간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맹스크가 있습니다. 아까 캐리건을 버리고 떠난 사람 있죠. 그 맹스크가 캐리건을 살려두면 훗날에 자기에게 피해가 올 걸 두려워해가지고 캐리건을 죽이려고 해요.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짐 레이너와 캐리건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레이너가 캐리건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붙잡히고 캐리건을 탈출시켜. 앞에랑은 좀 반대죠. 앞에는 캐리건이 레이너를 보내준 거고 이번엔 반대인데 캐리건이 뭐 지금 이미 인간으로 돌아왔으니까 힘도 없지, 또 자신의 병력도 없지, 또 레이너의 생사도 모른 채 혼자 막 슬퍼하고 있는데 그때 전에 저그일 때 캐리건 밑에서 일하던 저그 무리가 캐리건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캐리건이 인간으로 돌아오면서 얘네들은 실직하고 있던 상황인데 다른 데 가서 일해보니까 옛날 상사만큼 잘해주던 사람도 없고 막 복지도 안 좋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캐리건을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캐리건도 고민을 하겠죠. 레이너를 구하고 싶은데 힘도 없고 할 때 저그들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저그가 되어서 레이너를 구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저그한테 흡수당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저그 캐리건이 된 다음에 이번에는 완전히 저그를 통제하는 저그의 여왕이 돼버려요. 당연히 압도적인 힘으로 맹스크한테 쳐들어가가지고 레이너를 구하겠죠. 근데 그거를 본 레이너의 심정이 어떨까? 만날 같으면 어떨 것 같아? 내가 목숨을 걸어가지고 다시 인간으로 바꿨던 옛 연인이 다시 한 번 더 나를 구하기 위해서 저그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어떨 것 같아? 진짜 솔직하게? 굳이? 굳이? 아이 진짜.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왜 쳐들어왔니? 왜냐면 또 그게 깨진 거잖아. 어떤 걔가 게? 쳐들어오면서 약간 그래도 싸우지 않는 상태가 약간 깨진 거잖아. 레이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희생을 함으로써 그냥 캐리건이라고 하는 존재를 좀 보호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적으로 돌아온 캐리건을 보고 레이너도 약간 좀 화를 많이 내요. 분노를 하면서 혼자 다른 데로 떠나버립니다. 근데 당연히 뭐 캐리건은 슬프겠지만 마무리를 해야겠지. 자신의 원수였던 맹스크를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갈 때 다시 레이너가 돌아와가지고 캐리건이랑 잘 도와서 맹스크를 죽여요. 이렇게 길고 길었던 짐 레이너와 사라 캐리건과 맹스크의 갈등이 끝나게 되고 거의 끝나가는데 뒤에 조금 남은 이야기가 있거든.
맹스크가 최종 보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최종 보스가 따로 있었어. 헐. 앞에 나왔던 젤라가 있죠. 젤라가 중에는 착한 애들도 있고 나쁜 애들도 있는데 그 중에 아몬이라고 하는 나쁜 젤라가가 사실은 뒤에 숨어가지고 얘네들이 다들 지쳐있을 때 한 번에 그걸 다 먹으려고 계획을 짜고 있던 거야. 그때 이 아몬을 막기 위해서 테란, 저그, 프로토스 3개 종족이 연합을 해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되고 결국 뭐 당연히 주인공이 이기겠죠. 아몬을 잘 없앤 다음에 마지막에 캐리건은 좀 위기에 처했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 젤라가로 승천을 해요. 네? 얘가 그러니까 테란 유전자랑 저그 유전자를 다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애로 나오거든요. 와. 거기다가 마지막에 그 젤라가의 마법도 맞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아몬이라고 하는 애를 쓰러뜨리기 힘들어 할 때 스스로 승천을 하면서 젤라가가 돼가지고 어떤 신적인 느낌으로 아몬을 때려 부수고 우주의 평화를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전쟁이 끝난 뒤 마지막 시점은 한 술집으로 이동해요. 네? 술집이요? 주점에서 짐 레이너가 혼자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갈 준비 됐어? 라고 하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짐 레이너가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이라는 대사를 끝으로 스타크래프트가 끝나게 돼요. 약간 열린 결말인 것 같아. 실제로 캐리건은 젤라가가 돼가지고 이제 인간으로 돌아오기 힘든 상황인데 마지막에 이런 좀 이야기를 넣으면서 좀 열린 결말로 레이너와 캐리건의 훗날을 좀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1998년 발매되어서 2015년 거의 한 18년 동안 이어져 오던 스타크래프트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궁금한 게 진짜 게임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이 게임 스토리 다 알고 하는 거야? 그죠? 흔히 말하는 덕후들은 다 알고 하는 거지. 남나 게임할 때 그거 못 봤어요? 그 싸우는 거 말고 무조건 스킵해요 저는 앞부분. 그 싱글 플레이 하는 거 있잖아. 캠페인 같은 거 깨는 거. 거기에 다 이 얘기가 들어있는 거야. 나는 그런 글 나오자마자 바로 스킵. 아. 그래서 게임이 재미가 흥미를 못 느끼나? 그지. 그럼 결국에는 이런 스토리를 좀 알고 보는 게 조금 더 빠지기 쉽지 않을까 싶은데. 워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 알아요? 나중에 영화로까지 나온 거 있잖아. 워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오크라고 하는 괴물과 인간이 서로 싸우는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스토리가 되게 방대하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는 영화까지 나와가지고 막 전 세계에서 흥행을 한다고. 그런 것처럼 메이플 스토리든 크레이지 아케이드든 왜 걔네들이 싸우고 왜 서로 싸워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는 거고. 메이플은 만화가 엄청 유명하지 않나요? 봤어요? 그거 많이 봤죠. 그거 완전 재밌는데? 그것도 지금 찾아보시면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똥망 스토리로 끝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메이플 스토리 준비 안 한 거예요. 마지막에 걔도 막 무슨 신이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리고 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그거 보고 있거든요. 그거가 그 뭐지? 징크스 나오고 제 잠깐 이름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롤? 아케인? 아케인. 롤 아니잖아. 롤 아케인 맞는데? 롤인가? 맞아. 아케인 그거 진짜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게임에서 온 얘기인 거를 몰랐어. 그게 다 아니 근데 그거 뭐지? 아케인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걔네들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싸우는 거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좀 이입시키기 위해서 스토리가 다 있지. 그러니까 그거 진짜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아케인을. 롤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롤이 진짜 우리 대학 시절에 엄청난 이제 롤이랑 뭐 오버워치 이런 거. 맞아. 오버워치다. 오버워치 헷갈렸다. 그래서 오버워치 이긴 줄 알았어요. 아케인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캐릭터가 약간 비슷해. 그 핑크 머리가. 그래가지고 그건 줄 알았는데 착각을 했는데 롤이군요. 우리 대학생 때 한참 그런 게임이 유행을 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만 또 연구를 하고 자기들끼리 또 다른 세계관으로 또 이동해서 막 만드는 분들도 계세요. 흔히 말하는 덕후들이 계신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장르의 게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약간 크리에이팅 같은 느낌이니까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얘기가 아닌가? 게임 그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안 하죠. 그냥 아케인만 보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때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 e스포츠 열풍을 몰고 왔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그냥 이런 내용이었구나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소원 특집에서 어릴 때 이군의 꿈이었던 프로게이머와 관련된 이야기, 스타크래프트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에는 또 낱낱의 소원이 준비되어 있죠? 네.
다음에는 낱낱 소원은 다 비밀이니까 낱낱 소원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